안녕하세요. 우리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사회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그럼 선생님 일단 정주환경 밑줄 한번 쳐볼게요. 우리 정주환경의 뜻 기억하시죠? 정주환경은 선생님이 정착 플러스 주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정착해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 공간이 질, 퀄리티가 높아야 된대요. 그러면 기억 선지부터 깨끗한 자연환경, 당연히 우리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거고요. 안락한 주거환경, 동그라미 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은 1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귿도 보시면 생활시설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질 높은 정주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빈부격차의 심화, 우리 빈부격차가 심하면 그죠? 질 높은 정주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에 인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그럼 인권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가 인권의 다양한 속성들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누구나 침범할 수 있어요? 침범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침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요. 양도 불가능성. 쉽게 얘기해서요. 선생님이 인권이 있다고 해서 나 다른 사람한테 줄래? 이렇게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이 고유한 가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누구에게도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러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디귿리을 바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디귿부터 보시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천부성 이야기하고 있구나 체크해 볼 수 있고, 리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 누구나의 밑줄 치면서 선생님이 보편성 체크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뭐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차등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답은 디귿, 리을 4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은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의사결정? 국가. 어떤 나라가요. 어떤 일이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대요. 참여. 그러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참여하기 때문에 참정권 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거권, 투표권 다 이것들은 알 것 같은데 이 공무담임권도 꼭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공무담임권이라는 건 나도 나란 일을 도맡을 수 있는, 즉 공직에 참여하거나 공직의 어떤 과정에서 내가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를 공무담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답은 우리 4번의 참정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제체제로 적절한 것은 우리 경제체제 나왔고요. 그럼 우리 경제체제 일단 문제 들어가기 전부터 뭐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뭐 이런 걸 얘기하겠구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한대요.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획득하고, 이 말을 우리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한다, 허용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해당하는 경제체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선지도 꼼꼼하게 볼 텐데, 우리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사회를 다스리는 걸 법치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우리 자유주의의 반대죠. 즉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게 공동체주의고요.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나의 문화가 가장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우리 문화 태도였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2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여기가 중요해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땡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리고 제한할 때도 뭘로써? 법률로써. 심지어 제한하는 경우에서도 우리가 내용상의 한계라고 불리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다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무슨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본권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그 기본권도요, 제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선생님이 꼭 체크하라고 얘기했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공복리의 측면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기본권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6번, 우리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사회복지제도래요. 선생님, 사회복지제도 하면은 밑줄 한 번 더 쳐주시고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었죠? 사회보험 있었고요. 두 번째,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는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는요, 우리 뭐예요? 둘 다 금전적이에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사회보험은요, 누구한테 돈을 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납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사회보험이었다면, 그래서 개인, 뭐 정부, 기업 모두가 다 같이 부담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공공부조는 선생님이 쉽게 얘기한다면, 공공부조는 사회적인 약자, 저소득층, 최소 수혜자, 약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약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뭐 기초생활수급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공공부조라고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는 이 두 개의 금전적인 제도와 다르게 서비스니까 비금전적이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문제 풀 때 그냥 사회복지제도 여기서 체크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공부했던 것들, 암기했던 것들을 꺼내고 거기다가 대입하는 식으로 풀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또 보시면 기억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개인, 정부,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한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사전 예방적이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죠.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이 세 개 중에 당연히 사회보험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너무 쉽게 1번 바로 골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확실하게 기억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괜찮죠? 그런데 니은도 보시면 니은은 저소득계층, 선생님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 지원한대요. 지자체가,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라고 나오는 니은은 공공부조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더 본다면 우리 여기 개인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가장 기초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구분할 수 있느냐에 해당하는 문제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우리 시장 실패에 대한 사례래요. 우리 시장 실패, 시장한테 맡겼더니요, 실패를 했대요. 국가 주도하에 정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한테 맡겼더니 우리 다 알아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선에서 거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걸 시장 실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번, 자원이 효율적으로 여러분, 효율적으로 배분이 됐는데 실패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2번,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선생님이 이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도요, 꼭 체크하라고 얘기했던 게 공공재였습니다. 선생님, 공공재가 뭐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공공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공원, 도로, 뭐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원 있는데 돈 내고 공원을 이용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공공재라고 불릴 수 있는 공원이나 도로는 기업이 만들까요? 기업이 잘 만들지 않겠죠. 선생님 왜요? 기업은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벌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공공재를 만들고 설립하는 것 자체에서 비용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이익이 없으니 기업들은 당연히 지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 주도하에 나서야 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공급해주고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 부족 문제, 즉 공공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량이 딸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라고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 여러분 이 3번도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가 개념어 관련해서 빈출 문제로도 잘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필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 이 3번은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들 때도요. 우리가 뭐 복사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한 장 복사할 때보다 100장 복사할 때 단위당 가격이 싸거든요. 그죠? 아니면 과일 가게를 가요. 과일 가게를 갔는데 귤을 하나, 두 개 사는 것보다 귤 한 박스 전체를 사는 게 우리 귤 하나당 가격이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 왜냐하면 그에 따른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단위당 생산 비용은 더 저렴하게 우리가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네 번째, 소비자가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지금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의한 소비라는 건 윤리적 소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이런 개념어를 모를지라도 선생님 그때 그랬잖아요. 문제 풀 때 우리가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실패요, 실패. 그럼 부정적이거나 문제점이 나와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생산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다가 윤리적인 소비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건 당연히 실패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의 문제를 우리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한테만 맡겨두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한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편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또 그럼 편익이랑 이익의 차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편익이라는 건 이익이랑 선생님 같은 말 아니에요? 같지만 내용상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익은요. 이익 플러스 만족감. 선생님 그럼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경제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익 이런 거. 그럴 때 우리가 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우리가 편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효율만 따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효율이 뭐냐면 우리가 돈과 관련된 경제적인 효율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햄버거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 있어요. 그러면 삼각김밥이 더 저렴해요. 근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만약에 햄버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돈이 싸다고 해서 삼각김밥이 좋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각김밥을 먹는 거에 비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내가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익 플러스 만족감을 편익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얘기한다. 당연히 기억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이익 포함되어 있잖아요. 니은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한다. 여러분 이 단어도 기억해 놓읍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경기가 어려우면 나라의 사정이 어려우면 물가가 오르면 최악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값도 좀 싸지고 왜냐하면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놓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디귿 대가를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가 없대요. 환불이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던 거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번에 사실 문제 푸는 데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를 꼼꼼하게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다음 시험이라든지 충분히 언제 어디서도 나올 수가 있는 문항들이고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답은 이제 기억 리을밖에 없겠네요.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금전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비금전적인 거 선생님 비금전? 돈과 관련되지 않은 만족도는 행복감 이런 걸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2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교섭 여러분 요것만 봐도 바로 단체 교섭 가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도 공부를 했었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여러분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노동 3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결권은 뭐예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단결. 우리 뭉치자. 그런 다음에 교섭. 여러분 이 교섭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
네고시에이션, 그러니까 네고예요, 네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격 저렴하게 해달라면 이런 것들 네고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의 교섭인데 쉽게 얘기하면 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저 급여를 좀 올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 원하는 게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이고요. 만약에 합리적인 어떤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든지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단체 행동이라는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3권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바람직한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번에 현재의 소득만을 고려한대요. 여러분, 우리 요즘 100세 인생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10살, 20살 이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100세까지 사는데 지금의 소득만을 고려해서 행동한다? 당연히 잘못됐겠죠. 생애 주기 전체를 고려해야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고 그리고 몸이 안 좋은 것 뿐더러 제가 일을 할 수도 없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벌어둘 때 조금 저축을 하고 나중에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러한 생애 주기 전 과정을 우리가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겠죠? 2번 체크할 수가 있고요. 3번 중장년기에는 저축하지 않고 여러분 이때도 저축해야 되겠죠. 그죠? 돈을 버는 시기라면 나중을 위해서 저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소득의 전액을 지출한다. 이거 완전 욜로죠, 욜로. 오늘만 보는 삶.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애 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크기는 같아요. 여러분 단계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아동기, 청년기, 여기 나와 있는 중장년기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때 우리가 벌어드는 수입은 당연히 여러분 아동기 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청년기를 지나서 중장년기에 이르러야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때 돼서야 자금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자금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입니다. 우리 문화 변동에는 내재적 변동 요인. 내재적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선생님 왜요? 내재적 변동 요인 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발견과 발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요. 선지 보세요, 여러분. 발견, 발명 둘 중에 하나인데 발견 나와 있잖아요. 답 1번이죠. 너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문제 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쉽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개념들이 있으면 그거 체크한 다음에 먼저 떠올리고 문제에 적용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과 발명의 차이는 뭘까요? 발견은요. 기존에 존재했어요. 그걸 내가 찾은 거예요. 하지만 발명은요. 기존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문화 요소를 찾아낸 것. 그냥 바로 답 나오잖아요. 발견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다음 퀴즈에 대한 설명으로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회에서 부, 돈, 권력, 명예 이러한 사회적인 자원들이요. 개인이나 집단에게 차등적으로 분배가 됐대요. 모두가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가져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대요.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할까요? 그죠? 사회가 지금 차등적으로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그에 따른 차등을 우리는 사회 불평등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너무 쉽죠? 우리 소비자 주권은 소비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문화 상대주의는 그 나라의 그 사회의 맥락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보는 상대주의 태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 하면은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물가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에 맞춰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우리 분배적 정의의 기준에는 선생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기억이 있고요. 업적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업적하면 제가 대학 입시제도의 수시를 떠올리면 돼요.
우리 수시는 1학년 때, 2학년 때 성적 내가 얼마나 잘 많이 받아왔고, 그리고 내가 뭐 세특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잘 해왔는지 우리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기준을 나누는 게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얘기한다면 능력은 우리 정시였죠.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딱 보고 내가 성적이 좋으면 그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떤 분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몰라도요. 업적 능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필요였잖아요. 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할 수 없는 곳에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배하는 걸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가 고려한 거라고 체크해 본다면 답은 3번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담합, 독점, 특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6단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정의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죠? 자본주의 5단원과 관련된 챕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바로 답도 3번 골라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후지역이래요. 분포지역, 북극 위주로 치시면 우리가 극지방이에요. 남극, 북극. 그러면 위도가 어때요? 고위도죠. 근데 고위도는 어때요?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도 높아져요? 낮아지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위도가 적도 생각하시면서 0도예요. 적도가. 그러면 우리 저위도에 열대기온이가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죠. 그럼 고위도는 기온이 낮구나. 반대구나.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전통산업, 사냥, 어로, 순록. 여러분 보여요? 그죠? 우리 지금 고위도 측면만 봐도 냉한대 기후 골라주셨어야 되는데 순록을 기른대요. 그래가지고 루돌프 기르는 거 약간 떠올리시면 순록을 쉽게 한대 기후였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왜요? 추우니까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도 이 한자가 찰 한자예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 있는 기후인 한대 기후 지역을 체크해 줄 수 있겠죠. 비교적 쉽죠. 15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사막화 얘기하고 있어요. 사막 주변이 사막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쪽 사헬지대 원래는 여기가 나온다면 이 사막화가 뚫려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에 좀 반대로 그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사막화라는 건 점점 건조해지고 황폐화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녹지가 확대. 여러분 녹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녹색 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녹색 지역,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게 많아지는데 사막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인구가 감소해서 여러분 인구 감소한다고 사막화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답은 과도한 목축 3번이죠. 우리가 소나 돼지 이런 애들을 열심히 길러요. 기르는 거 좋아요. 근데 얘네들을 무자비하게 왜요? 인간이 먹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키우고 마구잡이로 늘리다 보면 이 친구들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식생들이라고 표현하죠. 식물이라든지 어떤 먹거리들을 다 먹어버릴 테니까 토양이 점점점 황폐화되고 사막화될 수밖에 없겠죠. 답은 3번 쉽게 체크해 줄 수 있고요. 일조량 부족이라는 건 우리가 햇살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살이 비추는 게 사막화랑은 관련이 오히려 부족하면 햇살이 안 비추는 거잖아요. 그죠? 햇살이 안 비추어서 사막화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은 3번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관입니다. 우리 자연관 하면 두 가지 기억나셔야 돼요. 인간중심주의랑 생태중심주의 기억하시죠? 보세요 선생님.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은 꼭 체크하면서 내용 암기하시면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연관만 물어봐도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두 개가 있네요. 여기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조금의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인간중심주의는 그냥 말 그대로 누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즉 인간이 다른 자연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이고 인간만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을 인간중심주의라면 생태중심주의, 선생님 이것도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생태중심주의는 자연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생태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이걸 하나의 전체인 생태계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만 중요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전체를 고려하는 관점을 생태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간을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 여기서 끝났네요. 인간이 가장 우월하대요. 답은 뭡니까? 인간중심주의구나 체크할 수 있겠죠.
좀 더 봐볼까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 왜 환경이 파괴됐어요? 인간을 위해서 개발하고 우리가 간척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인간을 위한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도 인간 중심주의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17번 기억 니은에 대한 종교래요. 우리 종교. 종교하면 또 크게 4가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대표적인 기독교, 크리스트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인도에서 인도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인도, 힌두교, 인, 흰 글자 비슷해서 이렇게 외우라고 인, 흰 까먹지 않아요. 절대 이러면. 그래서 신봉하는 다신교로요. 여러 신을 섬기고 있고요. 소를 신성시한다. 요거 동그라미 쳐야죠. 선생님이 인도에는 흰 소가 많아.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 흰 그리고 흰 소 생각한다면 우리 기억에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4번 체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너무 쉽죠? 그죠? 그리고 또 갈게요. 성지인 메카를 향해 기도하며 우리 메카 성지 순례 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슬람교인데 선생님이 이슬람교도 외우는 팁을 알려줬어요. 돼지고기를 금지한다라는 게 대표적인 힌두교와의 차이점이었죠. 힌두교는 소를 먹지 않아요. 왜요? 소가 신성해요. 매우 귀한 동물이고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를 사용하지 않고 소를 우리가 신성시하게 여겼다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돼지는 천한 동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않은 지역일 텐데 돼지들이 다양한 잡고기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식생들 이런 걸 먹어치우니까 이 돼지들을 천한 동물로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돼지고기랑 이슬람교를 외우는 비법. 돼지고기 몇 글자? 4글자. 이슬람교 4글자. 너무 쉽죠? 그죠? 4글자 기억하시면 절대 틀릴 일 없을 것 같아요. 여기 4글자 없잖아요. 이슬람교밖에. 그죠? 그리고 18번 저출산 문제 해결이래요. 우리가 너무 요새 출산이 적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우리 동그라미 체크할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 잘못 눌러서 니은 산하 제한 정책. 여러분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건 아이를 낳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비 붐 이런 시기 때 너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때 우리가 한 명만 기르자. 한 명 잘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약간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디귿 출산 장려 지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당연히 기억 디귿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요즘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리 요즘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누가 길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확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교육비, 밥, 집 여러 금액적으로도 돈이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었구나 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리을에 개발 제한 구역을 확대한다. 여러분 이 개발 제한 구역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왜 해요? 환경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의 교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히 차만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비행기 이런 것 교통이 발달이 되었고요. 플러스 통신.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2G폰, 3G폰,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핸드폰도 계속 이렇게 변화되면서 통신도 발달이 되고 있죠. 그러면 시공간적인 제약. 선생님이 이 제약은 제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공간에 따른 제한이 줄었대요. 여러분 정답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컴퓨터를 해야 돼요. 그러면 PC방을 달려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뭔가 보려고 하거나 확인하려는 게 있다. 합격자 발표 이런 것들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컴퓨터로만 봐야 됐어요. 왜냐면 거기 아니면은 인터넷에 킬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핸드폰 켜서 인터넷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부담이라든지 제약이 줄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역 간의 교류가 단절됐어요. 여러분 확장됐죠? 그래서 더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옛날에는 뭐 부산 갈 때도 막 3, 4시간 걸려서 한 번 갈 때마다 오고 가면 8시간 너무 힘들다 막 이랬는데 비행기 타면 1시간 그리고 뭐 KTX 타도 2시간 내외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확장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범위도 확장됐죠. 우리가 돈을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행 가면서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나라에도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은 경제활동의 범위, 내가 경제적으로 쓰는 행위 또한 점차 확장될 거고요. 다른 지역 간의 접근성도 똑같은 내용하고 있는 거죠. 확장이 되었구나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본사나 연구소는요. 자본과 기술 확보가 유리한 대도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요. 그죠? 비교적 값싼,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 많이 짓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뭐 자본이나 기술 관련해서는 약간 인재도 많아야 되고요. 이 자본 안에는 인적 자본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재들도 많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든지 중요 기업들 또한 서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관련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죠? 분산되어 있죠. 지방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떠올린다면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바로 공간적인 분업, 공간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때는 여기는 이렇게 짓고 저기 때는 저런 식으로 져가지고 서로의 이득을 취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본과 기술이 있는 건 대도시에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라든지 이걸 이용하려면 우리가 이런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짓는 분업의 형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1번에 공정무역이라는 건 공정하게 무역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말자고 얘기했죠, 이제. 이 공정무역이라는 걸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이 있고 여기 만약에 동남아가 있어요. 동남아에서 바나나를 생산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살 때 여러분 과거에 바나나가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애니메이션의 검정고무신 약간 이런 거 보면은 그 기철인가 기영인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바나나를 한번 먹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되게 유명한 짤 이런 것들 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바나나가 귀했는데 실제로 동남아에서는 바나나가 엄청 싼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나를 먹는 즉 중국이라든지 중간의 무역업체에서 바나나가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중국에서 10,000원에 우리나라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동남아 같은 지역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무역 구조가 공정무역의 형태다라고 확실하게 기억해 둡시다. 탄소 발자국은 탄소가 우리가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걸 배출하는 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뭐 보성 하면 녹차, 충주하면 사과, 막 이런 것들을 지리적 표시제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입니다. 우리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우리 기억의 문제점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그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게 불법 복제 같은 우리 사이버 범죄. 우리 사이버가 힌트겠네요. 당연히 뭐에 따른 문제? 정보화에 따른 문제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선지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화라는 건 대도시에 만약에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대도시의 기능이 점점 주변으로 확장되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교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님비 현상 같은 경우는 Not in my backyard라고 얘기해서 내 뒷마당이 그런 걸 놓지 마 라고 얘기하는 즉 우리가 막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집 주변으로 온대요. 그럼 사람들은 다 반대하잖아요. 왜요? 집값이 떨어질까 봐요. 그렇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열섬, 뜨거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우리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창문에 요즘 에어컨 없는 집들이 없죠. 다 이렇게 실외기가 달려서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이 지역은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현상을 열섬 현상이다 라고 체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권이래요. 리우그란데강, 여기 리우그란데강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남이래요. 그러면 동, 서, 남, 북 이것만 얘기해도 답은 D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죠? 그거 외적으로도 주로 에스파뇰어랑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대요. 가톨릭교를 믿어요. 선생님이 이것도 체크하자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에스파뇰어나 포르투갈어 우리가 여기 남부 유럽이 있고 북서부 유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부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북서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이랑 이런 나라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에스파뇰어나 포르투갈어 그리고 가톨릭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원주민과 아프리카인 유럽인들의 문화가 혼재되어서 나타난다라고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남아메리카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이남지역 이런 것도 힌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부 유럽의 문화가 전파되었다. 그래서 왜요? 식민 지배까지 한번 체크를 해줍시다. 그 다음에 23번 일정한 지역 안에 인구를 성별, 연령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해당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대요. 우리 지금 성별, 연령별 기준으로 나눴고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은 어때? 이런 걸 파악하기 유리하다는 건 인구 구조와 관련된 설명이겠죠? 인구 절병은요, 여러분 저출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구가 점점 소멸되고 적어지는 거. 인구 과잉은요, 인구가 넘쳐나는 거, 인구가 이동하는 걸 인구 이동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관련된 거 쉽게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3번 다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그린피스 나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뭐 핵무기를 반대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더 쉽게 여기 그린이에요. 그린. 우리 그린하면 뭐예요? 그죠? 환경 보호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는 뭐냐면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때 국경과 관련 없이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시는 이런 단체를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요 바로 나올 수 있네요. 답은 국제 비정부 기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국제적인 기구고요. 비정부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자국의 이익 실현.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은 우리가 봉사하고 배려하고 이런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국의 이익,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고요. 국제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와 관련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환경과 우리가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4번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선생님이 정부 간 국제기구도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뭐가 있어요? UN이라든지 OECD 약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래서요. 자원. 우리가 다양한 자원이 있을 거예요. 석유도 있고요. 석탄도 있고요. 그죠? 천연가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자원이 언젠가는 고갈된대요.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왜요? 자원은 무한해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즉 유한하죠? 바로 답 고를 수 있을까요? 유한성 체크해 본다면 답은 3번 체크해 보면서 이러한 성질을 얘기했으니까 유한성까지 체크해 보신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게 우리 도시성은 도시적인 생활 양식, 특성, 동질성은 서로 같아지는 거, 편리성은 그냥 우리 말 그대로 편리함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성이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셨을지라도 1번, 2번, 4번은 절대 골라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마무리해 볼 건데요. 일단 기초적으로 선생님이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문제 풀어주는데 그와 더불어서 다양한 선지들도 분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히 그냥 문제를 풀고 맞았다에 그치지 말고 내가 틀린 건 왜 틀렸고 이러한 선지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보다 같이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